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재 502쪽 양도소득세 들어가죠.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부동산 등을 처분했고 그래서 발생한 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한 게 아니라 일시적 또는 비반복적으로 발생했을 때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따로 다른 소득이 있어도 따로 분리를 해서 양도소득세로 별도로 과세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 여러분 503조 의의부터 보죠.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예요. 여러분 법인이 부동산을 처분해서 발생한 소득은요, 법인세로 부과합니다. 법인의 소득이니까. 그러나 개인이 부동산을 처분해서 발생한 소득은 개인이 발생한 소득이죠. 그래서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양도소득세다. 그럼 특징이 있죠. 1번 양도소득세는 1번 등기 여부는 관계없어요. 부동산을 처분하는데 등기를 하고 양도를 하든 등기를 안 하고 양도하든 과세는 한다. 잘못 이해하면 등기를 하고 양도하나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나 양도세를 똑같이 과세한다. 그런 뜻은 아니고, 미등기는 세금 포탈할 목적이니까 뒤에 가서 각종 불이익을 주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의미는 뭐예요? 부동산 등을 처분할 때 등기를 하고 처분해도 과세, 등기 안 하고 처분해도 과세를 한다, 이 뜻이죠. 다음 두 번째 2번 소유권이 타인한테 이전될 때는요, 반드시 유상으로 이전돼요. 유상. 대가를 받으면서 이전되라. 그럼 유상 이전의 반대가 무상이잖아요. 대가를 받지 않고 준 건 증여죠. 증여. 다음 세 번째, 이런 행위가 계속적으로 발생했으면요, 부동산 매매업이라고 하는 사업소득이에요. 그래서 종합소득세로 과세하겠죠. 근데 이거는 일시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했을 때는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의 성격이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따로 분류를 해서 소득세, 양도소득으로 과세를 하고, 네 번째,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이 있어도 그 금액하고 합산하지 않고 따로 분류를 해서 과세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 납세지, 여러분 납세지는 어느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느냐. 그래서 사람 개인에 대한 거니까 당연히 거주자, 개인이니까 거주자의 경우는 주소지 관할세무소, 주소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그러나 비거주자는 우리나라에 주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국내 원천소득이 발생한 장소,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산을 어디에 있는 걸 양도해서 발생한 소득이냐.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동산을 처분해서 발생한 소득이라면 강남세무서를 납세지로 하겠다, 이 얘기죠. 그래서 거주자는 주소지, 비거주자는 국내 부동산들을 양도했을 때 그 소득이 발생한 장소. 다음 이제 구체적으로 과세 대상 보시죠. 자, 어떤 거 양도했을 때 과세할 거냐. 그래서 과세 대상 첫 번째 부동산이 있죠. 예, 부동산에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토지가 있죠. 토지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는 공간정보구청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 28가지 지목으로 되어 있는 그런 토지를 유상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한테 이전했으면 양도소득세 과세합니다. 등기 여부 따지지 않고요. 두 번째 건물이죠. 이 건물도 건물에 딸려있는 각종 시설물이 있으면 그 시설물까지 각종 시설물, 구축물 전부 다 포함을 합니다. 이때 이 건물도 허가받은 건물이냐 아니면 무허가 건물이냐 등기 여부 따지지 않죠. 다음 우리 이렇게 해서 토지 건물이고, 두 번째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부동산에 대한 권리, 이 얘기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만기가 되면 권리는 소멸되는 대신에 토지나 건물을 취득한다. 그래서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이렇게까지는 구분하지 않고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용익물권, 타인의 부동산을, 즉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용익물권 중에서도요 두 가지죠. 지상권, 타인의 토지 위에 시설물을 갖춰놓고 그 시설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 그래서 지상권, 등기 여부 따지지 않습니다. 그게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1번 지상권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등기 등록 여부에 그거 등기 여부 관계없이 등기가 된 지상권이냐 등기 안 된 지상권 양도되느냐 관계없이 양도를 하면 유상으로 이전했을 때 과세를 하고, 다음 두 번째 용익물권 중에서 전세권이 있죠. 타인의 부동산에 전세계약 체결하고 계약서대로 사용하겠다,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근데 이것도 소득세법은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부과하기 때문에 등기가 됐느냐 안 됐느냐 여부에 관계없죠. 등기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를 하면 과세를 한다. 이렇게 지상권, 전세권.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 여부를 따지지 않고 양도를 했으면 과세한다. 세 번째, 용익물권이 아니라 등기가 된 부동산 임차권. 이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요 용익물권이 아니라 임대차니까 채권이죠. 이와 같은 임차권은 반드시 뭐 된 거? 등기된 것만, 등기된 것만 과세 대상이다. 여러분 등기가 안 된 임차권은 매매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임대인의 입회하에 매매가 가능한 건 등기가 됐을 때. 다음, 이렇게 해서 남의 부동산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타인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글자 그대로 권리를 가지고 있다가 권리가 소멸되는 대신에 부동산 토지 건물이 생긴다.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공사 중인 건물이 부하면 완성이 되면 거기에 딸려있는 뭐까지 토지를 함께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이 대표적인 거냐? 아파트 분양권이죠. 아파트 분양권 등은 가지고 있다가 아파트가 완성되면 아파트라는 건물과 딸려있는 토지를 한꺼번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런 권리. 또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가 있어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하면 여러분 오른쪽에 더 알아보기 해놓고 메모해 놨죠. 중간 등기 생략을 하고 양도할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입주권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정도만, 건물이 완성되면 그 건물과 토지 한꺼번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런 걸 양도하면 과세. 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주고 권리를 넘겨받았다. 그래서 양도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조합은 입주권. 이렇게. 다음 세 번째는요, 부동산에 대한 권리 말고 기타 자산. 여러분 기타 자산은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지만 시험에서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은 부동산 관련해서 두 가지, 특히 두 가지 정도만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사업용 고정자산이죠. 여러분 사업용 고정자산이 뭡니까? 개인 사업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매년 이용되고 있는 부동산을 고정자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업용 고정자산 하면 사업에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얘기한다. 그래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를 하는 영업권. 이 영업권은요
우리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되겠냐? 권리금이죠. 이거 굿윌. 그죠? 이것은 초과 수익력, 초과 수익력. 다시 말하면 권리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체와 부동산을 한꺼번에 다 처분하면서 개인사업장에 대한 권리금 받은 걸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이거는 시험에서 물어볼 때 별도로 또는 뭐요? 단독으로 양도를 하는 무슨 권? 영업권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부동산은 처분하지 않고 시설 권리금만 받고 처분하는 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 두 번째는 특정 시설물이죠. 특정 시설물 이용권이에요. 이용권 또는 회원권. 이건 회원제로 발행하는 거죠. 그래서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이와 같은 각종 회원제로 발행하는 회원권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타 자산에는 4가지가 있는데 부동산에 관련해서 이 2가지만 보시고요. 나머지는 제목 정도만. 이건 물어볼 수 있는 지문이 아니에요. 특정 법인의 부동산 과다법인의 주식 양도는 부동산을 50% 이상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50% 이상 가지고 있다 처분할 때도 과세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건 시험에서 한두 줄로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1회서부터 25회까지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건 생략하고 그 밑에 4번도 생략입니다. 다음 과세 대상 4번째 주식 및 출자 지분. 우리는 부동산 세법의 우리 과목은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만, 그러니까 주식도 양도를 하면 그래서 발생한 소득이 있으면 특별한 경우에 과세를 한다. 이 정도만 보시고 세부적으로 공부할 내용이 아니다. 요거 다음 5번째 파생상품. 파생상품도 기초자산에서 떨어져 나온 거, 주식에서 떨어져 나온 거죠. 그래서 코스피 200 선물 거래나 옵션 거래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우리는 주식이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렇게 제목만. 주식이나 파생상품도 양도를 했을 때는 뭐한다? 과세 대상이다. 여러분 그 밑에 기출문제 24, 25, 26 계속 출제되는데 26회 때 출제됐던 지문 보세요. 거기 문제 보시면 자, 소득세법상 거주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 국내 자산, 기업, 지상권 양도. 지상권은 등기여부 따지지 않고 양도하면 과세예요. 두 번째, 전세권 등기여부 관계없죠. 양도하면 과세. 세 번째, 땡땡땡 행왕권 기타 자산이죠. 과세.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 양도. 4번 틀렸죠. 반드시 뭐한 거? 등기된 것만 과세 대상이에요. 그리고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이렇게 지금 24, 25, 26회 연달아 출제됐는데 물어보는 건 여기에서 물어본다. 요거. 그죠? 부동산에 대해서. 특히 등기 안 된 지상권, 전세권 양도에도 과세.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것만.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별도로 단독으로 양도하는 건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거 정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다음 단원 505쪽에 보시면 이번에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양도행위 여부죠. 양도행위로 보느냐, 양도행위로 보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먼저 양도행위. 여러분 양도가 뭐냐? 2가지. 하나는 등기 여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유상으로 보아라. 이전되는 걸 양도라고 한다. 이때 유상은요, 대가를 금전으로 받던 물건으로 받던 대가성이 오간 걸 양도라고 하는데
거기 양도의 정의 보면 양도로 보는 것 첫 번째 매매. 대금을 뭐예요? 대금, 매매는 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든 분할해서 지급하든 대가를 뭘로? 금전으로 주고받는 걸 매매라고 하죠. 그래서 매매 보면 매매.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을과 거래합니다. 자, 갑은 아파트를 넘겨주고 을은 대금을 지급하죠. 이게 매매죠. 그러면 권리 분석해봐요. 자, 여러분 이거 갑은요 이 아파트 넘겨주는데 대가 바꿔줬으니까 바꿔주면 뭐고? 양도고. 대가 없이 그냥 이전해 준 건 증여다. 그래서 양도로 보고 여기는 아파트를 넘겨받죠. 이걸 우리는 넘겨받았으니까 당연히 뭐 취득세 내야 되는데 취득세도요 자꾸 연습하셔야 돼. 상대방으로부터 소유권 넘겨받는 걸 무슨 취득이라고 하느냐? 승계취득으로서 유상, 승계취득으로 뭐 내라? 취득세 내라. 파는 사람은 양도세, 취득한 사람은 뭐? 취득세. 그죠? 또 두 번째 교환 봅니다. 교환도요.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과 을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소유권 이전해 주는데 상가 부동산과 을은 아파트를 서로 교환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가 10억짜리고 아파트가 5억짜리다. 여러분 이와 같은 걸 교환한다면 여러분 같은 경우는 교환해요, 안 해요? 1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교환 안 할 것이고 5억짜리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교환하겠죠. 그래서 우리 세법에서 얘기하는 교환은 이런 건 교환이 아니다 이 얘기죠. 왜? 교환은 이 사람이나 동등 가치로 감정평가해서 비슷한 재산끼리 맞바꿀 수 있는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교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상가 부동산 넘겨줬고 아파트 받았으니까 대가 바꿔주는 건 양도. 그리고 아파트에 대해서는 넘겨받았으니까 뭐 승계취득으로서 취득세 내고, 반대로 요거 아파트 넘겨주고 상가 받았으니까 아파트는 대가를 받고 금전이든 물건이든 대가 받고 이전했으니까 뭐 양도. 상가 부동산 소유권 넘겨받아요. 그래서 승계 취득으로서 보내라. 취득세 내라. 그래서 여러분 교환은요 쌍방이 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 이 얘기죠. 다음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도 많이 받던 적게 받던 보상금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고, 현물 출자도요 투자자가 법인에 설립할 때 현물 출자를 합니다. 상가 부동산 넘겨주고 법인으로부터 뭐 받아요? 주식 또는 지분을 받았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가 부동산 넘겨줬어도 주식 대가를 받았으니까 양도, 주식이든 금전이든 간의 물건 대가성 받으면 양도예요. 주식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니까 관계없고, 다음 법인은 상가 부동산 넘겨받았으니까 승계취득으로서 보내라. 취득세 내라 이거죠. 또 사업 양도도 개인사업체 포괄해서 포괄적으로 처분하면 양도.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어요. 부담부증여와 대물변제. 자, 대물변제 볼까요? 자, 대물변제는 갚아야 될 무엇을, 채무를, 갚아야 될 채무 또는 각종 위자료 등을 뭘로? 금전이 아니라 부동산 등으로 소유권을 뭐합니까? 이전해 주는 걸 우리는 대물변제라고 하죠. 그래서 갚아야 될 채무를 부동산으로
소유권 이전하면서 채무를 갚았다. 또는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지급했다. 이런 것이 우리는 대물변제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 볼까요? 만약에 채무,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10억을 빌려줬어요. 10억. 그럼 을은 만기가 돼서 갑한테 채무를 변제, 금전으로 변제해야 되는데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을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부동산 11억짜리 감정평가에서 요걸로 소유권 뭐 해줬다? 이전해줬다. 이게 대물변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보세요. 자, 을의 입장에서는 부동산이 없어졌고 채무가 소멸됐잖아요. 이 얘기는 부동산으로 채무를 갚은 건데 세법은 어떻게 본다? 이 얘기와 똑같아요. 갑은 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한테 처분했고 팔았고 팔아서 그 돈을 받아갖고 채무를 지급한 거와 결과가 똑같다. 그래서 이때 을은 부동산 11억을 뭐 한 걸로 본다? 양도로 보겠다 이 얘기죠. 그러면 나중에 을은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과거에 이거 얼마 주고 취득했느냐? 만약에 10억 주고 취득한 거라면 여기서 10억을 빼면 양도 차익이 나오겠죠. 자, 지금은 양도 차익이냐 손실 그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갚아야 될 무엇 대신에 채무 대신에 부동산으로 대신 갚음으로써 채권이 소멸되는 이런 계약을 우리는 대물변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위자료,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가 살다가 뭐합니까? 이혼을 합니다. 이혼. 근데 이혼하면서 무엇을 위자료 등을 채무보상성 위자료를 상가 부동산 10억짜리로 이렇게 소유권부 이전해줬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뭡니까? 갑은 남자는 여자한테 위자료를 줘야 되는데 뭘로 줬다? 부동산으로 줬다. 그럼 갑은 이 상가 부동산 10억을 뭐 한 걸로 본다? 양도한 걸로 본다. 그럼 여기서는 이 부동산을 넘겨받았으니까 누구? 여자 입장에서는 승계 취득으로서 보내고 취득세 내고, 위자료 대신에 부동산 줬으니까 대물변제 똑같죠. 그래서 우리는 채무를 갚을 때 부동산으로 갚거나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소유권 이전해 주는 건 대물변제 양도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 내용 보죠. 문제가 아니라 박스에 보시면 대물변제 첫 번째, 확정 판결에 의해서 위자료 등을 부동산 등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것. 여기서 확정 판결이 아니래도 당사자들끼리 합의에 의해서 위자료를 소유권 이전하는 것도 대물변제예요. 또 재산세 물납하는 때 재산세를 납해야 되는데 금전이 없으니까 부동산으로 대신 납부하는 행위도 물납하는 행위도 대물변제로 보죠. 이렇게 해서 대물변제는 금전으로 갚아야 될 걸 물건으로 대신 소유권 이전하는 행위를 우리는 대물변제 양도로 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부담부 증여. 여러분, 부담부 증여는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부담부 증여를 많이 하죠. 왜? 일반 그대로 증여를 하면 증여세 부담이 너무 커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증여는 10년 동안에 증여받은 가액이 없을 때 5천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증여세 부과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 물론 미성년자가 받았다면 2천만 원만 공제하죠. 그리고 부부 간에는 10년 동안에 6억까지 증여세가 없죠. 부부 간에는 6억입니다. 자, 이렇게 증여세가 부담 그거 빼고 증여세 부과하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이 크죠.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증여를 하긴 하는데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부담부 증여를 많이 합니다. 그럼 부담부 증여가 뭐냐? 자, 재산을 주는 사람을 증여자라고 하죠. 그리고 그 사람의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한다.
그러면 요렇게 증여하겠다, 받겠다, 쌍방의 의사표시, 즉 계약이 있어야 증여가 이루어지죠. 이때 증여자는 예를 들어서 상가 부동산 10억짜리가 있고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서 근저당 채무가 4억의 채무가 여기에 있다. 그럼 증여자는 갚아야 될 채무 4억이 있는 이 부동산을 이 사람한테 증여합니다. 그럼 증여하면서 얘는 이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 이거를 우리는 부담부 증여라고 하죠. 그럼 이때 수증자 얘 입장에서는 취득세하고 증여세를 계산하는데 취득세는 상가 부동산 10억짜리지만 얘는 이 채무 얼마 4억은 앞으로 갚을 거니까 무상 증여가 아니죠. 대가성 주는 거니까. 그래서 요때 10억에 대해서는 자 채무 부분 4억 그리고 채무 이외 부분 6억 이거에 대한 취득세가 서로 달라요. 똑같은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매매냐 상속이냐 증여냐 원시취득이냐 취득한 행위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이 다르죠. 그래서 4억은 이거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이니까 이거는 증여가 아니다. 그래서 유상 매매로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 내라. 그러면 6억은 증여죠. 증여로 취득세를 내라. 이렇게 취득세가 서로 달라요. 그리고 증여세는 전체 재산 10억에서 얘는 채무 4억은 앞으로 갚을 거니까 4억을 뺀 나머지 6억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 시험은 증여세는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특별하게 정리할 필요는 없죠. 취득세만. 다음 또 하나. 요 증여자는 보세요. 이 증여자 입장에서는 부동산 10억짜리가 없어졌고 채무 4억의 채무가 소멸됐잖아요. 그 얘기는 얘는 부동산을 다른 사람한테 4억에 팔아서 그 돈 받아갖고 채무를 변제했다. 그래서 채무 부분이죠. 채무액 얼마? 4억은 증여가 아니라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래서 우리는 부담부 증여,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담부 증여가 나오면 우리는 무슨 부분? 채무 부분은 증여가 아니라 뭐다? 매매 거래로 봐라 얘기요. 채무 부분은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양도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매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밑에 부담부 증여 의 보시면 증여자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 부담하는 조건부 증여를 말한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두 번째 칸 채무 부분은 뭘로? 유상으로 보고 증여자한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채무 부분은 양도한 걸로 보고 받는 사람은 매매로 취득한 걸로 본다. 요거까지만 이해하시고 뒤에 부분은 별도로 정리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양도로 보는 거 그 외에 기타 밑에 보시면 거기 세 번째 칸에 보시면 적법하게 소유권 이전 계약이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 되돌아오는 건 또 다른 양도로 본다. 이거는 법원의 판결도 아니고 소송도 아니고 당사자 간에 거래한 당사자가 합의해서 우리 거래 없었던 걸로 하자. 이렇게 해서 되돌려주고 되돌려받는 건 그것도 거래로 본다. 요거요. 다음 장에 보시면 이번에는
이제 양도 행위로 보지 않는 것. 이러이러한 경우는 양도 행위로 보지 않겠다. 그래서 첫 번째 나왔죠. 환지 처분 및 환지 처분 무슨 말이에요? 환지 처분은 사업이 끝나면 사업 시행자 즉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면 토지의 지목 지번이 바뀐 토지를 누가 요 환지 처분은 누가 사업 시행자가 사업이 끝나면 그 토지를 당초 소유자에게 지목 지번이 바뀐 토지를 되돌려주는 거 그거는 매매가 아니다. 종전 토지 받아갖고 사업이 끝난 다음에 새로운 토지로 되돌려주는 건 파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보류지 충당 메꿨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사업이 끝나면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소유자는 공사비를 줘야 되는데 환지받는 토지 중에 일부를 떼어서 공사비를 주는 거 채비지 충당 아니면 공공용지 시설로 주는 걸 보류지 충당. 그래서 이건 반대죠. 누가? 토지 소유자가 누구한테? 사업 시행자한테 지목 지번이 바뀐 새로운 토지를 되돌려받을 때 그 토지 중에 일부를 떼어서 공사비 등으로 주는 건 뭐가 아니다? 양도가 아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따라 환지 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 충당은 양도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지적경계선 변경시 교환. 이건 무슨 말이냐? 법률에 따라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불합리하게 되어 있던 경계선을 합리적으로 교환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거죠. 농사 짓는 농지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봐요. 그래서 이거는 갑소유 농지고 이건 을소유 농지입니다. 그런데 농사 짓는데 경계선이 꾸불꾸불 되어 있으니까 농사 짓는데 불편하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모여서 합의를 해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경계선을 변경합니다. 그럼 요때 원래 요 토지는 갑의 농지인데 을한테, 요거는 을 농지인데 갑한테 이렇게 이전하는 건 이것을 매매한 게 아니라 이렇게 불합리하게 되어 있던 경계선을 합리적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교환하는 거기 때문에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다음 양도 담보. 이것은요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때까지 담보 계약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주는 건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박스에 나와 있듯이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할 때 채무를 갚을 때까지만 담보로 이전하는 거지 매매가 아니다. 두 번째는요 담보를 상대방한테 이전해 주되 부동산은 종전대로 소유자가 사용 수익하겠다. 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돼요. 계약서에. 또 원금 이자 지급 방법 못 갚으면 이걸로 변제해도 좋다. 이런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체결을 하고 그리고 나서 부동산을 소유권 채권자 앞으로 이전해 주면서 돈을 빌려오는 건 양도 담보예요. 이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첫 번째 칸에 채무 변제를 위해서 담보물건을 채무자한테 채권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다만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채무 불이행으로. 여기서 잠깐 되돌아가 볼까요? 한 장을
되돌아가 보세요. 505페이지 505쪽 맨 밑에 기타 양도로 보는 경우 두 번째 칸 있죠. 두 번째 칸에 양도담보계약으로 소유권 이전한 후 만기의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이 됐다. 그런 단어가 나오면 그때는 양도로 보는 거죠.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이전하는 건 양도가 아니지만 만약에 만기에 가서 다시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됐다. 그때는 양도행위로 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 그 밑에 공유물 분할, 공동으로 등기되어 있던 토지를 지분대로 분할 변동 없이 종전대로 분할하는 경우는 2개든 3개로 분할하든 그건 양도로 보지 않죠. 다음 재산 분할,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로 소유권 이전해 주는 건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소유권 이전하는 행위는 그건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여기 보실까요? 자, 남자와 여자가 살다가 이혼을 합니다. 그런데 상가 부동산을 10억짜리를 소유권 이전해 주는데, 자, 등기 원인을 1번 뭘로 했을 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등기신청서 작성할 때 위자료 지급 이렇게 했을 때와 소유권 이전하는데 등기 원인을 뭘로 재산 분할 이렇게 기재했을 때 우리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이미 앞에서 설명드렸어요. 여기 위자료로 소유권 이전하는 건 대물 변제,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여기는 매매로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 내라. 그런데 뭘로 적었어요? 재산 분할. 지금 나왔죠? 재산 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받는 사람은 자기 재산,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하기 때문에 이것은 취득세 특례세율로 2% 빼고 취득세 내라. 그래서 이렇게 재산 분할로 소유권 이전해 주는 건 사고 파는 거래가 아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홍보한다고 그랬죠. 국세청 발간 책자에 홍보해요. 뭐라고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소유권 이전해 줄 때는 등기 원인을 재산 분할로 해야 양도 행위로 보지 않으니까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런데 재산 분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 원인을 위자료 지급 이렇게 적으면 위자료를 지급하는 건 대물 변제 행위고, 대물 변제는 뭘로 봐요? 양도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혼할 때는 위자료로 하지 말고 재산 분할로 하라 이렇게 홍보합니다. 다음 그 밑에 환매권 행사, 환매계약 체결하고 환매기간 내 매도자 매수자 간의 소유권 이전은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형식상 소유권 이전이기 때문에. 또 하나 소유권 환원 그랬죠. 소유권 환원. 여기서 잠깐 여러분 소유권 환원됐을 때, 되돌아왔을 때 양도 행위로 보지 않는 거 2가지. 하나는 매매 원인 무효 소송에 의해서 또는 법원의 판결로 신탁 해지가 됐다. 신탁재산 해지 판결로 소유권 환원하는 경우는 뭘로 보지 않는다?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런데 이거의 반대 개념이 아까 읽었던 거 있죠? 다시 되돌아가세요.
이 505쪽에 보시면 맨 밑에 기타 양도로 보는 것 세 번째 칸에 기타 양도로 보는 것 세 번째 칸에 이거랑 상충되는 부분이에요. 거기 다시 한번 봅니다. 적법하게 정상적으로 소유권 이전 매매 계약이 해제 원인으로 당초 소유자의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는 또 다른 양도로 본다. 여기 보세요. 이것은 소유권 왔을 때 양도로 보지 않는데 요건 왜 양도로 보느냐. 이것은요,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소송을 제기한 게 아니라 당사자 간의 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 되돌려주거나 되돌려받는 것, 이것도 또 다른 양도로 보겠다. 요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다음, 이제 여러분 506쪽으로 가서 그 외에 기타 양도로 보지 않는 거 쭉 한번 읽어보시고, 동그라미 4번 같은 경우 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허가받고 거래를 해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한 건 원인 무효죠. 그리고 뒤에 가서 허가를 받았다면 무효였던 거래가 확정 유효로 바뀌죠. 그러나 끝까지 뭐를 받지 않으면,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잔금은 돈은 주고받았을지라도 그건 뭘로 보지 않는다. 양도 행위로 보지 않는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506조 양도 행위로 보지 않는 거 중요한 부분 하나만 설명드리죠.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양도 행위는 뭘로? 증여로 추정한다.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남편과 부인이 부동산을 이렇게 소유권 아파트 이전해주고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했다, 주고받았다 할지라도 세법은 기본이 이 날짜 4월 20, 오늘이 4일인데 4월 24일 날 이렇게 매매를 했다면 4월 24일 날 무한걸로 증여로 추정을 해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부부 간의 부동산 매매 거래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인정해 줄 수 없다. 그래서 뭘로 가느냐? 증여로 추정을 해서 증여세 부과하죠. 다만 증여 추정은 당사자들이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그때는 증여로 보지 않고 매매로 인정해줘요. 그렇다고 두 사람들이 뭐 데모하고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법률에 명시되어 있죠. 그래서 밑에 일단은 요까지만 볼까요? 여러분 506종 맨 밑에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에, 양도한 때 그 재산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부과한다. 기본이 증여예요.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한 것이 입증, 증명이 되면 그때는 양도로 인정해 주겠다. 그 첫 번째가 1번 경매죠. 여러분, 남편 부동산이 경매물건 나왔는데 부인이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받아서 취득했어요. 그건 남편하고 거래한 게 아니라 법원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거래한 거죠. 그건 증여가 아니다. 양도로 인정해 주죠. 같은 개념으로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세 번째 공매 처분되는 것도 역시 똑같습니다. 공매, 경매를 통해서 거래했다. 그것은 증여로 보지 않고 매매로 인정해줘요. 또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받았고 파산 선고받은 사람의 재산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처분하는데 그걸 절차에 따라 아버지나 부인이 취득했다면 그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또 그 외에 아버지가 증권거래소를 통해서 주식을 보였어요. 처분했고 아들이나 부인이 그 증권거래소를 통해서 그 주식을 취득했다면 그것도 객관적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뭘로? 매매 거래로 인정해 줍니다. 그 외에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거.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억, 니은, 디귿 있는데 기억,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있어서 등기를 요한한 재산하면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을 서로 뭐 했다고요? 교환. 아버지 부동산과 아들 부동산을 교환하거나 부모 자식 간의 부부 간의 부동산을 교환하는 건 동등가치로 감정평가해서 비슷한 재산끼리 맞바꾸는 거기 때문에 인정됩니다. 또 두 번째는 이미 상속받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소득에 대해서 벌은 거에 대해서 소득세 과세됐고 상속세 이미 부담했어요. 이렇게 각종 과세된 소득으로 인해서 자금 출처가 입증이 되면 인정해 주죠. 또는 세 번째는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아들 재산을 제3자한테 뭐하고 처분하고 3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아서 아버지한테 입금됐고 그 금액만큼 아버지 부동산을 아들 앞으로 등기했다. 이렇게 자금 출처 등이 명백하게 뭐가 입증되면은요 양도로 인정해줘요. 그럼 시험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럼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부동산의 매매, 부동산의 양도 이렇게 나오면 중요해요. 중요. 근데 단서가 부모 자식 간의 교환, 부모 자식 간의 경매, 공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했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그때는 양도 행위로 인정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거래는 기본이 양도소득세에서는 양도가 아니라 뭘로? 증여로 추정한다. 객관적으로 입증될 때 한해서만 양도 행위로 인정해 주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양도 및 취득 시기까지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양도 및 취득 시기 가지고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목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공부하는데 굉장히 힘들으셨을 겁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